오늘은 새로 출시된 가성비 빔 프로젝터를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프리스타일을 닮은 HY300이 엄청난 가성비로 히트를 치면서 여기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된 HY320, HY350이 뒤이어 출시되었었습니다. 저도 모두 구매해서 리뷰해 보았었는데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HY450이 출시되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간단한 스펙 먼저 말씀드리면 1080p 네이티브 해상도에 더 밝아진 900 안시루멘과 자동 초점, 자동 키스톤을 지원하며 가장 큰 특징은 초단초점과 자동 오프셋을 지원하는 점이에요. 저는 할인 쿠폰을 적용해서 9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박스는 꽤 고급스러운 재질이고 옆면에는 본체 그림도 그려져 있네요. 제조사 브랜드인 맥큐빅과 제품명 HY450 그리고 스펙들이 잘 적혀 있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본체는 4방향이 완충제로 잘 둘러싸여 있었고요. 구성품에는 전원 코드와 컨트롤러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EU 코드로 구매해서 국내 콘센트에 바로 끼우면 되었습니다. 무선 컨트롤러 리모컨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기존 제품의 것과 비슷하게 생겼고 AAA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건전지는 따로 동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체를 살펴볼게요.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이 HY320과 닮은 모습인데요. 이전 시리즈의 일체형 스탠드가 빠진 직사각형 박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천장으로 쏘려면 따로 세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앞쪽에는 큰 렌즈가 자리 잡고 있고 동그란 부분이 약간 위쪽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맥큐빅이라는 로고까지 나름 디자인이 된 모습이네요. 위쪽은 검은색, 아래쪽은 흰색의 투톤 배색으로 되어 있고요. 연결 단자는 뒤쪽에 몰려 있습니다. 전원 버튼과 USB, 3.5파이 이어폰 단자, HDMI 단자까지 꼭 필요한 것들로만 간촐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전원 연결은 오른쪽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삼각대와 연결할 수 있는 홀은 따로 없었고요. 높이 조절을 하는 기능도 없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누르면 안쪽에 먼지 필터를 교체할 수가 있네요. 본체의 무게는 2.8kg 정도라서 들고 다니기도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로고가 켜지면서 부팅이 시작되는데요. 추사되는 화면이 상당히 커서 놀랐습니다. HY450이 전작과 다른 점이 초단초점 렌즈를 장착했다는 부분인데요. 무려 0.6:1의 투사율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1.2m만 뒤로 가면은 100인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HY320과 비교한 모습을 살펴볼게요. 같은 위치에서 송출했을 때 화면 크기 차이가 느껴지시죠? 반대로 같은 크기를 쏘려면 HY320은 이렇게 뒤로 가야 하지만 HY450은 벽에 붙어도 큰 화면을 쏠 수 있어서 협소한 공간에서 대형 화면을 만들기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오프셋 기능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땅바닥에 바짝 붙여서 송출을 하고 있는데 아랫부분이 안 잘려 나오고 있잖아요. 오프셋이 없는 HY320은 땅에 붙여서 정각으로 쏘면은 화면 절반 정도가 날아가게 되는데 HY450은 땅바닥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화면을 쏘기 때문에 따로 각도를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 키스톤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빔 프로젝터의 각도만 조정하면 알아서 화면을 조정해 직사각형으로 맞춰주어서 세팅이 편합니다. 다만 수직 자동 키스톤만 되고 수평은 되지 않아서 옆으로 빔 프로젝터를 이동할 경우에는 따로 수동으로 조절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단초점이다 보니까 공간을 확보하기 쉬워서 수직으로만 사용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세팅의 중요한 초점 조절 기능은 자동이 아닌 점은 아쉽습니다. 어설픈 오토포커스는 어차피 수동으로 같이 맞추게 되므로 그냥 과감하게 빼버린 것 같네요. 초점 조정은 수동이 아니라 전자식 포커스를 지원해서 리모컨에 F가 쓰여진 초점 조절 버튼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체 OS는 안드로이드 11 기반이고 언어의 한글도 지원하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키보드에 한글을 쓰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에서 구글 키보드를 설치해 주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넷플릭스를 보려고 봤는데 광고용 요금제는 시청이 안 되네요. 요새 네이버 플러스 덕분에 광고용 요금제 쓰는 분 많을 텐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유튜브는 아무 문제 없이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풀 HD 60프레임 영상까지 문제없이 송출해 주었고 4K 해상도는 조금 버벅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프로젝터의 네이티브 최대 해상도가 FHD이므로 FHD로만 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른 앱들도 설치해 보려고 봤는데 메뉴에 앱스토어와 구글 스토어가 있습니다. 앱스토어는 이 프로젝터의 자체 앱스토어인 것 같고 별로 앱이 없어요. 구글 스토어로 들어가면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추가로 구글 TV의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앱에 쿠팡 플레이와 웨이브가 있어서 다운받아 주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정상적으로 화면이 잘 나왔고요. 쿠팡 플레이도 원활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만 쿠팡 플레이가 스마트폰 UI만 지원해서 방향키 버튼으로만 사용하기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리모컨의 가운데 보시면 마우스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가상 마우스로 리모컨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방향키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 리모컨을 움직이면 커서가 따라오는 위치 인식 방식이라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나름 괜찮았습니다.
스피커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5W의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웬만한 영화는 따로 블루투스 연결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뮤직비디오를 틀어놓는 용도로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만 음량이 큰 편은 아니라서 매장에서 틀어 놓으려면 큰 앰프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작과 투사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HI320이 300안시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HI450은 900안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발 프로젝터들이 워낙 안시뻥이 심해서 밝기 차이를 보시면 HI450이 확실히 밝기는 합니다만 900안시까지가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일단 투사 거리를 비교해보면 단초점의 장점이 명확하게 보이죠. HI450은 비슷한 거리에서 HI320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의 화면 크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작은 방 벽면을 화면으로 꽉 채울 수 있었습니다. 명암비도 26000대1로 전작보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좀 더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만들어 주었어요. 다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었는지 아래쪽과 상단 부분이 살짝 포커스가 차이나는 현상이 보이긴 했습니다. 보시면 아래쪽 기준으로는 포커스가 맞았는데 우상단의 폰트는 살짝 뭉그러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워낙 대화면으로 보게 되니까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미러링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미러링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었고 유튜브를 틀면 캐스트 방식으로 영상을 스트리밍해서 스마트폰을 따로 쓰면서도 쾌적하게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나 디즈니는 원래 자체 락이 걸려 있어서 스마트폰 미러링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참고하세요. 안드로이드 미러링을 위해서는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링크로 들어가서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권한을 허용해주고 앱에서 캐스트를 누르면 화면이 미러링 됩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의 화면이 그대로 복사되는 방식이라 미러링 할 때는 스마트폰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설정 메뉴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투사 설정에서 자동 키스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디지털 줌에서 화면 크기를 더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한 위치에서 고정하고 사용한다면 부등변 사각형 보정으로 자동 키스톤 대신 정확한 각도를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 블루투스 설정에서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페어링할 수 있었는데 놀고 있는 QCY 이어폰에 페어링해 보니까 오디오도 렉 없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앱 관리에서는 설치된 앱을 보고 삭제할 수가 있고요. 기기 정보를 보면 안드로이드 11을 탑재했고 램은 2기가를 탑재했고 이 중 1.1기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저장 공간은 32기가이고 제가 추가로 앱 설치한 것 포함해서 26기가를 현재 사용 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UI의 반응 속도도 저가형답지 않고 빠릿빠릿해서 좋았어요. 스펙 시트를 보니까 CPU가 기존의 얼위너 H714에서 H716으로 번호가 올라갔네요. AP와 GPU 구성은 동일한 걸 보니까 기존과 비슷한 성능일 것 같지만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메뉴에서 OTA 업데이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자주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HI450 제품 정리해 보겠습니다. HI350의 시작은 가정용 프로젝터를 컨셉으로 한 프리스타일에서 나왔죠. HI450은 컨셉에 더 맞춰서 가정에서 더 간편하게 세팅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편의사항들을 추가하면서도 기본 성능과 가격을 합리적으로 맞췄습니다. 보통 가정집에서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극단초점 렌즈를 탑재한 덕분에 쉽게 대화면을 만들 수 있었고 자동 오프셋과 자동 키스톤 덕분에 삼각대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땅바닥이나 의자에 놓고 흰 벽에 켜기만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와 명암비도 900안시와 26000대1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낮에도 어느 정도 틀만한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자체 UI도 깔끔한 구성에 AP도 버벅이지 않아서 따로 크롬캐스트를 쓸 필요도 없어 보였고 화면 소리 싱크도 잘 맞고 5W의 스피커 성능도 괜찮아서 본체 말고 따로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본체 크기도 집에 보관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가격도 10만원 언저리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쓸 가정용 빔 프로젝터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HY300 써보고 실망하셨던 분들도 이번 제품을 사용하시면 더 나아진 스펙과 부가 기능에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용 빔 프로젝터에 관심 있는 분들께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